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한덕수 총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내란죄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변론길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미러 첫 고위급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향후 협상 과정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를 겨냥한 16차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 발표할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라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채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앞서 잇따라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첫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루 전 진행된 자신의 탄핵 심판에 나온 한 총리는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법률대리인은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의안 제출이나 의결, 부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0차 변론 증언대에 섭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측이 거듭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추가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군 장성부터 전직 국무위원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증인 신문은 10차 변론을 통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후 진술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이 구속기한이 끝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며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진행됐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함께 구속 취소 신문도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에 소요된 34시간 13분 중에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에 앞서
법원은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 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변론기일 첫날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의 계엄 방조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 헌재는 추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입니다. 우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규정에도 없는 여야 합의라는 핑계로 대통령 관련 특검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계엄 선포 직전 실체가 없고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며 재판부에 한 총리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엄 방조 사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2월 13일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증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하루 만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며 전국 주도권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공천 전반을 들여다본다며 정치공세용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지 하루밖에 안 지났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이송이 꼬리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며 여전히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 발표를 두고도 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과반 아니었습니까?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두고 사법 갑질, 정치 테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연이은 인사권 행사를 정조준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은 누가 봐도 용산 작품이라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며 대통령실 추천은 무조건 오케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의 활약에 따른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해 실체를 규명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갑 경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해갑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라 정리가 쉽단 명 씨 언급에 김 여사는 단수 공천을 주면 나 역시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한다고 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로부터 1시간 반 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1분 넘게 통화하는 등 이날만 3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명 씨는 이날 밤 미래 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여사가 직접 전화했다. 김영선은 컷오프라며 지역구를 옮긴다는 소식을 기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여사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려던 명 씨가 창원 의창에서 김 전 의원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의 조언이나 상의 내용에 따라 김 전 의원 출마 지역구를 김해 갑으로 옮기고 급하게 발표한 거로 보인다고 적시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담긴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연락 내역은 모두 11차례로 김 여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고 김 전 의원은 7차례 문자를 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원과도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17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네, 법원은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만간 결심 공판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3가지 공소 사실을 나누어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두고 검찰이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어떤 범위에서 허위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곤혹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26일 열리는 결심 공판은 한양대 정준희 교수가 양형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결과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MBC의 100분 토론에 나와 2심 결과가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 이야기라 말하기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면서 1심 유죄 판결 재판부를 비판한 당내 의원들을 두곤 알았더라면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개헌의 당위성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기류입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건데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엔 여당 의원 절반이 찾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는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는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앞서 40여 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이란 평가를 받았던 오세훈 시장의 행사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토론회 주제를 벗어난 현안 질문에 답도 피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높은 지지율은 우리 사회의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가볍게 보는 것 같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선 어떤 의혹은 정당하기도 하다며 이를 가려낼 행정적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성이 부족하단 지적엔 자신은 진영을 떠나 약자를 보살피는 게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제가 좌쪽에 있었든 우쪽에 왔었든 간에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6일 SNS를 통해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동훈 전 대표는 저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380여 쪽 분량의 책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와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탄핵안 표결, 당대표 사퇴까지 2주간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저자 소개에 검사 이력은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본인이 그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원 결투 적자는 자신이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계속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데 여당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은 여전히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개별 행보까지 단속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의원들도 사실상 특정 주자 힘 실어주기에 나서면서 물밑 경쟁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실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이뤄지기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 씨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송환 방법을 미리 알아본 듯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으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본국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의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3국가 그 전쟁 당사국 간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날 경우 본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 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공식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의사만 확인되면 송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제법 검토와 관련국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유럽은 미국이 테러 제재 해체 필요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추가 제재에 합의하며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언제가 될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 ход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сказал, могу это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конечн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исходят из того, что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при участии и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따로 고위급 접촉에 속도를 내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Все це впливає точно точно не позитивно на Україну не впливає, а впливає на те, що вони виводять із ізоляції Путіна. 유럽 국가들도 협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현실화하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도로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2차 대책회의가 화상으로 열렸고 EU 상임의장이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추가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는 또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원유를 밀수하는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신규 제재안에 합의해 오는 24일 공식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양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EU의 제재를 지목한 지 하루 만에 테러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 속에 EU가 보란듯이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인 자동차의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자동차 수출액이 9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방위 통상 압박 속에 최태원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미국 수출 1, 3위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미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미국에서 벌어들였고 반도체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자동차의 관세 25%가 매겨질 경우 연간 수출액이 9조 원 넘게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는 가격 상승, 결국 경쟁력 저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거둔 어떤 전체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가 사라지는 이런 아주 반도체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 제품 말고는 대체할 수 없어 큰 피해는 없겠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현지 투자 확대와 미국 내 공장을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고비를 넘을 방침입니다. 관건은 관세 부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온 사안들에 대해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플랫폼 규제 관련 사안 등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은 사절단을 꾸려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에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좀 앞으로 업계들과 좀 위기도 기회도 있죠. 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등 20대 그룹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했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제조 시설 투자 등 협력안을 가지고 이틀간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정책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민간 통상외교에 나선 경제계가 어떤 성과를 들고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SKCN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와 BMW 코리아, 테슬라 등 5개사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7개 차 중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76,382대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셀트리온이 올해 판매 분량을 미리 미국으로 옮겨두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애플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 RCS가 도입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거나 채팅 형식으로 문자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과 계열사들이 택배 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클렌징 제도 폐지를 담은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초중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2022년과 비교해 평균 점수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 금리도 적용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7,000여 가구, 1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입 시 우대 금리도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재 B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LH 매입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향후 비축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우량 입지의 아파트들을 중점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면 LH가 임대주택이나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당에서 요구한 지방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시적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월에서 5월 중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범행 전 인터넷에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0대 교사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당일을 포함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색 시점과 어떤 살인사건을 검색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료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검색 시기와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수사 과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계획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가정, 직장 생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A씨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선 사실상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황.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교사 A씨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경찰의 대면 조사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최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에 마개가 씌워져 있는 등 정상 작동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시공사와 하청업체, 인허가 관련 기관 등 9곳에서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리조트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희생자 6명 모두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됐다며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 등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보가 그 PS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데 거기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고. 사고 현장을 살핀 전문가는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화재 초기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을 거란 점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할 단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로 캡이 씌워진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단자라고 해서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베이스만 있고 실제로는 감지기는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의 사용 승인 이후에도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진 게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면대로 건축됐는지, 인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뒤 수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일부가 입건된 가운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역연합회 산하 지회에서 일하던 국장급 유급 직원이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고당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임명 과정에 거쳐야 할 연합회 승인도 없이 본래 자리를 다시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노인의 경남연합회 산하 지회 가운데 한 곳인 창원시 창원지회는 최근 직원 1명을 유급직인 사무국장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8일자로 해고한 당시 사무국장 A씨를 1년여 만에 아예 본래 자리로 복직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규정상 지회가 국장급 직원을 임명하려면 상급 기관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절차도 안 거치고 임명한 겁니다. 해고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게 주된 이유. 지회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관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2월 3일자로 원직 복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 보고를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창원지회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와 지회장은 복직 절차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신 거예요? 그 연합회에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신 거죠? 분명히 인사위원회 거쳐서. 지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회장님. 경남연합회는 인사위를 열어 A씨의 복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한파와 폭설이 또다시 일본을 강타하면서 눈사태에 스키를 타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의 5m에 육박하는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열차 운행 중단 등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거리는 이미 어른 키높이 이상으로 눈이 쌓였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에 이젠 치운 눈을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파를 동반한 폭설이 서해안을 따라 북일본에서 서일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은 많은 곳엔 494cm의 눈이 쌓이는 등 곳곳에서 300cm 이상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설과 산사태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테현의 스키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이 눈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키장 코스를 벗어나 스키를 타다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홋카이도에선 스키장 주변을 점검하던 직원이 눈사태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거대한 눈덩이들도 떨어져 내리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일주일 사이 집 근처 눈을 치우다가 눈에 깔리는 사고 등으로 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감속 운행을 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한파와 폭설이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휴전 이후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이어가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검문소를 통과하려는 줄입니다. يعني 4 ساعات روحة وبروح ب4 ساعات تاني أنا فعليا ما اشتغلتش ولا شيء قضيت بس مواصلات. 이스라엘군은 필요하면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는 장벽도 설치했습니다. 서안지구 난민 캠프에는 병력과 불도저를 동원해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ولا إشي طلعت يعني ولا زي شال إني توقعت ألاقي ورقة بالبيت فيش. 지난달 19일 가자 휴전 이후 이스라엘은 이처럼 서안지구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부터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약 4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스라엘이 서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영구적으로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역사적 땅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업무 중 이른바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공개된 폭스뉴스의 보수 성향 언론인 숀 해너티가 진행한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머스크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물론 머스크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머스크 역시 자신은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다며 만약 이해 충돌 같은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호주 해변으로 밀려든 돌고래떼 150여 마리를 구조하는 작업이 실패해 당국이 아직 살아있는 개체를 모두 안락사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지 환경당국은 18일 호주 태즈메니아 섬 해변에서 발견된 흑범고래 157마리 가운데 상당수가 호흡 곤란 등으로 폐사하고 19일 오후 현재 90여 마리만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돌고래들을 깊은 바다로 옮겨서 살리려고 시도했지만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문 장비를 운반하기 어려운 매우 외진 곳인데다가 날씨와 바다 상태가 거칠어서 구조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팀 이름을 바꾸고 독자 행보를 예고한 뉴진스 멤버 측이 어도어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홍콩 공연이 무산되도록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종용했다는 건데 어도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멤버들은 NJG로 새롭게 태어나 다음 달 23일 홍콩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무대에서 그 처음으로 신곡을 그냥 바로 발표하는 게 어니즈 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 멤버 측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친히 전화를 돌려 공연이 무산되게 종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멤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방해하고 고사시킬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도어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방 의장이 일체의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회사가 공연 주최 측에 뉴진스 이름 사용과 어도어를 통한 공연 진행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음악 단체들은 멤버들의 독자 행보를 두고 업계에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멤버 측은 소속 연예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특정 기획사와 연예인의 분쟁이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NJG 새 계정을 통해 매일같이 일상을 공유하면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7일 멤버들 독자 활동이 가능할지 가려줄 법원의 신문기일을 앞두고 양쪽의 여론전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추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기가 쌓여가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파 경보가 발령 중인 강원 산간 지역은 현재 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고요. 그 밖에 특보 지역에서도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주말까지 강추위는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동파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종일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4도, 대전은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가 되겠고 대전 4도, 창원 7도 예상되는데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